친명 모임이 아주 문전성시.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정권 교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서 민주당 당선인을 30명 넘게 배출했다라고 합니다. 급기야 국회의장 후보 4명도 이 모임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올 출석입니다. 어제 강성 친명계 모임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당선인 간담회 50명 공천 31명 당선. 민주당 내 최대 계파예요. 아시다시피 강한 강성 친명 단체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간담회 후 만찬에 참석해서 이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출신 당선인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장 후보들도 여기에 총출동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친명 원외단체이자 이제는 원내에서도 가장 핵심 단체가 돼버렸습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 4인방도 참석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논란의 당선인들도 참석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 대목 오늘 논란되고 있는데 김준혁 당선인이 참석을 해서 여대생 성상납 발언 등 논란이 일었는데 언론의 무제한 탄압이다라고 본인을 억울함을 강변하며 또 언론 탓을 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러자 강의원 공동대표가 역사특강을 한번 듣겠다라며 글쎄 논란의 당선인에게 역사특강을 청했습니다. 좌중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양문석 당선인도 참석했는데 11억 사기 대출 논란이 있었죠. 사과하더니 선거 전에는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했다, 제어할 것이다라며 언론을 향해 안가품 비슷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멋지다라고 연호했다라고 합니다. 박성규 대변인님, 분명 선거 때는 이 두 분 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낮은 자세 보였는데 당선되고 선거가 끝나자 이 친명 모임 가서는 언론 탓이다, 언론을 제어하겠다, 무제한 언론 탓이다라고 했고 강성단체에서는 또 환호를 보냈다고 하는데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람 심리가 다르다고 하지만 너무 다른 것 아니냐, 언론들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만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겠죠. 보는 사람 다 그렇겠죠. 아마 결과를 과학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그렇지만 저 두 후보자가 당시에 했던 막말 그리고 온갖 위선적인 불법적인 행태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마지막 또 득표에도 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 상식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둘을 선택해준 그 지역 유권자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권자들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됐죠.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친명 중에서도 강성 친명이라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강한 분들, 저분들이 50명이 이번에 선거에 나섰다는 거예요. 저 소속이. 그중에서 31명이 당선이 됐죠.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많은 언론의 비판, 당내 인사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저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네. 어저께 딱 그 대회에서 김우영 상임대표가 한 얘기가 저한테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저께요.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검사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맞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냈고 부한 외동했던 당내 기득권 세력들을 공천혁명으로 이겨냈다. 이게 이분들이 보고 있는 이번 선거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여기까지 온 과정이거든요. 정적을 제거했고 그 정적을 제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한 외동했던 당내 기득권 세력, 부한회동 이재명 대표의 문제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건 안 된다, 이건 잘못 간다고 지적했던 사람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친명 횡재 비명 행사의 공천의 배경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 국회의장을 꿈꾸고 있는 네 분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죠. 국회의장 어차피 의장이 되려면은 의원들의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한 얘기들이 전부 한 방향이에요. 나는 국회의장이 되면 앞으로 중립적인 의무, 중립성 버리겠다예요. 민주당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방향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했거든요. 이제까지 헌정사에서
그나마 헌정사의 발전 중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국회의장의 중립성이거든요. 국회의장이 되면은 당적 버리고 중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 그것이 정치 갈등을 많이 줄이는 역할을 해왔고 발전의 요소로 인식됐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버리겠다는 것이고, 가령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얘기했던 분이 이제 저기 달려가 가지고는 자기도 버리겠다 그래요. 이제 당 쪽으로 옮기겠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강성 친명들의 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민주당 내부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 예. 그네들이 이제 민주당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주목되는 건 이분들이 행사 끝내고 이재명 대표가 저녁을 같이 했어요. 초청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가십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앞으로 정치 전반에 미칠 영향, 그리고 민주당의 강성화를 재촉하는 이 영향, 그걸 통해 가지고 나라를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렇게 보고, 그건 민주당에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좀 먼저 경고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님. 네. 특히나 이제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의 발언이 지금 논란인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김준혁 후보의 이 논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왜곡과 또 이 성적인 논란과 관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특강을 청했다는 거예요. 강의원 공동대표가. 그러면 지금까지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이 됐었던 부분을 이 친명 그룹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건지, 이 당사자들은 언론의 무지한 탄압이다, 여론 가짜뉴스 여론 조작을 했다, 이렇게 언론 탓을 하고 있는 부분, 멋지다라고 연호를 했다는 건데, 앞서서 의사단체 외담선 얘기하셨잖아요, 김 변호사님께서.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같은 취지죠. 저는 이제 돌직구 나와서도 양문석이랄지 김준혁 당선자가 뭐 사과했다 이런 말 했을 때 변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50년 동안,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단순히 사과는 척할 뿐이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럴 줄 알았죠. 저는 뭐 당연히 저러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민주혁신회의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호위 무사 중에서 가장 전방인 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총선 전에도 엄청나게 이재명 대표를 많이 옹호를 해왔죠.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저 혁신에서 50명이 출마를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31명이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더 혁신과 친명의 중에 친명인데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후보자를 냈고 또 당선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본인이 이제 당권 장악하는 데 가장 근거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요, 워낙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승리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에서 논란했던 거랄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랄지, 이런 것들을 다 면죄부를 받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총선의 민의가 뭐 사천이랄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당화해 준 게 아니고,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정말 윤석열 정부가 싫다, 그래서 사실은 표가 민주당 쪽에 간 것인데, 이걸 본인들이 다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문석 당선자, 김준혁 당선자도 이거 별 문제가 없구나, 나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아마 제가 볼 때는 22대 총선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에 도취해서 아마 굉장히 좀 더 무리한 입법이랄지 무리한 발언이 계속 굉장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국민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런 것들이 차후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물론 이게 당의 지도부는 아니에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원외 조직이었고 이 대표를 강하게 지지했던 원외 그룹이었는데, 이제 당선자를 많이 배출한 그런 그룹이고,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 논란의 두 당선인을 향해서 뭐 멋지다라고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들이 자칫 이제 두 분이 비판하셨던 것처럼 이게 당 주류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걱정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진 않겠죠. 당 주류의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더민주혁신회의가 총선 후에 전체적으로 모이는 첫 자리였으니까 아마 서로 축하하고 뭐 하는 이런 고무된 분위기에서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다소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태도가 지금의 생각이시고 여전히 그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단순히 언론의 문제였다고만 보신다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김준혁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발언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양문석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뭐 편법인지 불법인지는 어쨌든 수사를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거래 과정 자체에 대해서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고 본인도 사과를 하셨습니다. 총선 승리가 그런 윤리적 도덕적 부분까지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라는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정치는 거기에 있는 더민주혁신회의 계신 분들이 당내에서 뜻을 같이 하고 뭐 당내 그런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향후 정치를 하면서 평가를 받을 텐데 그 평가는 결국에 국민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어렵게 당선되신 이유를 마음속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이유는 본인들이 어쨌든 과거 발언이라든가 어떤 부동산 거래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뭐 그 부분에서 언론이 다소 과도한 공격을 받았다는 억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의 본질은 본인들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일단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늘 그 지점을 국민들께서 보신다는 생각을 잊지 말으셔야만이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 다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